자, 여러분 중간고사를 위해 12번 나가겠습니다. 한반은 중간 대비 고고 기본편 몇 쪽을 펴실까요? 12번을 한번 펴주세요. 이번엔 있잖아. 첫날 받은 거. 첫날 받은 책이지. 모아서 책 나중에 줄게. 첫날 받은 책 없어? 그럼 쌤한테 가봐야 되고 저 고고 책 안 받았어요. 벌써부터 이렇게 써서 들어야 되면 여러분의 피곤함이 쌤한테로 전달이 되는군요. 절대 안 됩니다. 앞에서 찬현이가 자는 즉시 목을 날려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수는 여러분이 운동을 하고 와서 공기가 좀 좋거든요. 얘들아, 화요일 반 친구들 지금 금요일날 친구들 54페이지 못 들었거든. 그래서 반드시 영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54페이지 어제 11번을 했는데 수요일 반에 11번을 이미 나갔어요. 그래서 12번부터 나가기 때문에 금요일 반 친구들은 영상으로 11번을 해달라. 쌤의 간곡한 요청입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댓글에 장난지 4, 5 겁나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놓으셔야 됩니다. 포스트잇이 약간 잘못 붙은 것 같은데 깃도리가 여기 붙어 있는데 반대로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장난지 오케이. 자, 11번 안 들은 친구들 잘 듣기로 약속하고 56페이지 강호사 시간. 렛츠고. 강호, 제목에서 강호 동그라미 치시고 강과 호수라고 촌스럽게 생각하지 말자. 강호가 나오는 순간 아하,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대신 빗대어 표현을 하는 대유법. 맞아. 강호에다가 동그라미 대유 적고 가겠습니다. 사시에다가 물결 표시해 주시고요. 계절의 흐름이라고 적어주셔야죠. 시상의 전개 방식이 사시, 사때 네 가지의 시간의 흐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시상 전개가 되는구나. 만점 노트를 통해 예고편 보고 가실게요. 갈래는 연시조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각 수가 사수로 이루어져 있는 연시조 되겠습니다.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여기에서 포인트 물결 표시 갈게. 임금의 은혜에 감사에다가 물결 표시 유교적 충의 적고 가겠습니다. 유교적 충의 사상이 버무러져 있다. 아니 내가 삼성 임직원이야. 그런데 유급 휴가를 받은 거지. 막 복지 차원에서 삼성에서 돈도 막 엄청 빵빵하게 주고 고급 호텔에서 가족들이 막 수영장에서 놀고 깨르르 그리고 막 치맥 막 피자 막 시켜먹고 호텔 음식 막 룸서비스 막 할 때 아 우리 이재용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하는 순간 뭐다? 역군을 이셨다.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누릴 거 누리면서 내가 이 누림의 행복에 땡스 임금님 하는 정신 뭐라고요? 유교적 충의사상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용이들 까먹지 마세요. 임금님 은혜에 감사하는 이 마음. 특징 4가지 정말 다 중요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 전개되고 이번엔 반드시 언급이 되어야 돼. 이게 김상경 쌤의 고유 문제 유형이 아니었는데 2학년 선생님들이랑 팀을 하면서 2학년 선생님들의 문제 유형이야. 사실 김진성 쌤의 문제 유형인데 적절한 선지 모두 고르시오 개수 문제 있죠. 예, 그래서 0개가 답인 적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거를 0개로 또 내신 적도 있고 한데 이제 김상경 쌤도 그거를 좀 가지고 오면서 쌤은 좀 김천고 시그니처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멘트들이 분명히 우리 시험지에 있습니다. 중간고사에 반드시 강호사시가에 이 멘트 반드시 있을 거예요. 유사한 통사구조인데 이걸 좀 자세하게 물어볼 것 같다. 유사한 통사구조의 자세한 내용,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에다가 밑줄 주제 강조랑 구조적 통일성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올 것 같습니다.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의 구조적 통일성인데 그 유사한 통사구조가 1등급 정리 2번에서 자세하게 나오니까 거기서 좀 더 풀어낼게요. 그리고 어디에 의법 쓰였는지, 대꾸법 어디 쓰였는지, 대유법 어디 쓰였는지 다양한 표현 방법 익혀주셔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4번 강호 한정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정서를 느끼면서 거기에 뭐다? 유교적 충의, 역군은 이셨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임금님 덕분입니다. 본문 내용 갈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강호, 자연의 봄이 드니 각 수의 초장에는 각 계절을 제시해 주는군요. 미치능이 절로 난다. 화자의 정서 직접 제시해다 찍
미친 흥의 흥겨움이 절로 난다. 탕요개변 단어 뜻 외워야 돼. 탁주는 막걸리 탁자입니다. 막걸리를 마시는 개변의 변자는 시냇가 변자로서 시냇물에서 탁주를 마시면서 금리너가 안주야. 금리너 안주로 삼으면서 쏘가리 안주 삼아서 막걸리 마시는 거 대충 끌까? 안분지족 안빈낙도. 더 이상 바랄 게 없구나. 안분지족 안빈낙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와, 봄에 내가 쏘가리 안주 삼아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이 시냇가의 시원함, 이렇게 한가롭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역군은이셨다. 역군은에다가 밑줄 끄시고 임금님 은혜로 돌린다. 자연 친화적인 삶 속에서 임금님 은혜도 잊지 않는 예의 바른 신하군요. 이수로 갑니다. 강호에 여름이 드니까 초당에 일이 없어. 일이 없다에다가 밑줄 한가한 게 제일 부러운 일 아닌가? 유신한 강파라고 했을 때 있을 유자 믿음 신자 유신에다가 밑줄 강의 물결 강파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라는 인간적 속성을 강의 물결에 자연물에다가 부여를 했다니 사용된 표현기법은 의. 강파가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사실상 주객전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 바람이 강의 물결을 만들지 강파가 바람을 보내는 건 아니니까. 근데 김상경 쌤이 주객전도는 설명 안 하셨더라고요. 주객전도는 하지 않으시되 의미는 한번 생각해봐봐. 바람이 부니까 강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강파가 보내는 것이 바람이로다.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는 것만큼 행운 없죠. 서늘하게 지내는 복됨도 역군은이셨다. 삼수로 갑니다. 강호에 가을이 되니까 고기마다 퍼동 살쪄있구나. 풍요로움에다가 밑줄 작은 배. 고전 시가에서 배가 나오면 풍류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줘. 소정에 그물을 실어서 우와 시크하다. 흘리 뛰어 던져두고에다가 밑줄 막 잡아야지 라는 의무감으로서 배에 집착하는 게 아니야. 이 낚시라는 행위에 오늘 막 만선을 이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잡으면 잡고 빈대면 빈대로 돌아가고 흘리 뛰어 던져두고에다가 밑줄 이거는 무욕적인 삶의 모습 유유자적입니다. 유유자적에다가 밑줄 야, 이 몸이 이렇게 소일거리 하면서 지내는 것도 역군은이셨다. 마지막 사수. 강호에 겨울이 드니까 눈 깊이가 한 잔을 넘었네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대략 한 10cm 이상. 삿갓빗기 쓰고 삿갓 동그라미. 누역에다가 동그라미. 소박한 차림새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 몸이 겨울에 춥지 않게 지내는 것도 역군은이셨다. 1등급 노트에 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담겨져 있거든요. 작품의 내용 구조에서 핵심 키워드 개변, 탕요 개변을 기억해주세요. 쏘가리를 먹으면서 시냇가에서 탁주 한잔한다. 그리고 여름에서는 초당에 일이 없다. 강의 물결이 일으켜지는 서늘한 바람. 삼수에서는 작은 배의 고기를 잡아야지 아닙니다. 흘려 던져두고. 겨울에서는 눈 깊이가 한 자를 넘어서 이 몸이 춥지 않게 지내는 것도 역군은이셨다. 마지막에 종장에서는 다 같이 외치자 뭐라고? 역군은이셨다. 이 정신을 기억해. 형식상의 특징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무조건 출제가 돼야 돼. 이번에 형식상의 특징 옆에다가 무조건 출제. 덱들의 동난지 사오는 우리 시험지에 무조건 있습니다. 작품 수가 꽤 많기 때문에 시험에서 제외되는 작품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덱들의 동난지는 중간고사 시험지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죠. 그래서 덱들의 동난지 나오면 여러분은 현학적 태도를 딱 잊지 마셔야 되고 시험지에 나는 강호사시가의 이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선지 분명히 있다고 구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자, 그럼 초장에서는 항상 강호해로 시작을 하고 2구에서는 계절을 얘기하고 3, 4구에서는 화자의 정서라든지 화자의 뭔가 느낌 그리고 화자의 상황을 제시합니다. 중장에서는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 몸이 이렇게 이 계절에 지낼 수 있는 것도 역군은이셨다. 사수가 다 같은 형태로구나. 같은 형태에다가 밑줄. 기억에서는 계절적 배경, 니은에는 계절에 맞는 풍치, 디귿에는 계절에 따른 구체적인 생활, 리을에는 계절마다 느끼는 감정, 삶의 모습 집약해서 한 단어. 봄에서는 한강, 여름에는 서늘, 가을에는 소일, 겨울에는 춥지 않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역군은이셨다. 그리고 3번에 적절한 거 모두 고르시오. 개수 문제에서 3번 무조건 선지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족. 밑줄 꺼주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족. 연을 이루는 시조에서는 강호사시가가 스타트를 끊었고 영향을 줬는지 영향을 받았는지 그 순간 2분의 1의 확률은 엄청난 여러분에게 내적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 태계이왕 선생님의 도산십이고 2의 고산 부곡가에 영향을 주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향을 주었음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리고 자연에 귀의하여서 자연예찬하죠. 자연예찬에다가 밑줄. 이런 노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강호 한정가, 강호가도라고 얘기하잖아. 강호가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러면 충신의 유배지에서 임금님 그리워하는 마음은 무슨 노래 계열이었지? 이렇게 자연에서 예찬하고 강호에서의 한가로운 정을 노래하는 노래는 강호가도라고 한다면, 유배지에서 임금님 그리워하는 마음은 뭐라고 배웠지? 충신 연주지사. 오케이, 노래 계열을 한번 기억해놓자.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이별의 노래의 주제 테마도 살펴보셨고, 평민의 문학 사설시조, 조선 후기부터 쓰여진 사설시조는 주로 서민의 산문정신의 발달로 인해서 춘향전 생각해봐봐. 양반 지사하는 풍자라든지 내 삶에 대한 해악의 내용이었지. 너무 괴로울 때 가슴에 창문을 내어서 시름을 해소하고 싶어요 라는 근심, 시름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그죠?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계절적 배경에다가 나머지 많은 선지들은 너무 다 맞아서 4번만 고칠게.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자연물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표현기법 뭐 찾으셔야 돼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자연물 있다라고 하면 무슨 법? 감정이입이라고 좀 적어주고, 감정이입이 있다라고 했으면 또 적지 않게 목에 핏줄이 막 섰을 것 같습니다. 네, 시우 옆으로 가세요. 시우 옆에 좀 자리 있으니까. 계절의 변화와 그에 따른 운치가 있는 생활상이 구체적으로, 생활상 구체적에다가 밑줄 어디에 있지? 운치 있는 생활상 구체적인 거 어디 딱 지적할 수 있지? 얘기해봐봐. 운치 있는 생활상. 제2수? 거기에서 뭐? 생활상. 쌤은 삼수의 중장 얘기하고 싶어. 소정에 금을 실어서 클리 띄어 던져두고, 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잖아. 배 띄워가지고 금을 쳤어 이런 거. 괜찮지? 2번으로 갈게. 강호사 시간은 정계를 떠나 사대부, 강호에서 누리는 개인적인 삶을 표현한 작품이나 사대부가 수신을 임무로 하는 사화, 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관직 수행을 임무로 하는 대부, 대부에다가 동그라미, 선비와 신하라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 선비와 신하에다가 밑줄. 임금님한테 항상 역군을 미셨다. 선비로서는 수신은 뭘까? 자기 자신을 닦는다라는 뜻이야. 문제 속의 어휘 개념 별표 하나 치고 가자. 수신, 악을 물리치고 선을 복돋아서 마음과 행실을 닦아라. 수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닦는 수양의, 수신의 모습에서의 선비와 관직 수행을 임무로 하는 대부의 신하로서의 두 가지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서 사대부가 향유한 시간은 정치적인 성격을 띠더라. 나머지 선지 다 맞는데 3번 봐봐. 강파와 바람 등의 자연물, 끄덕끄덕. 소정과 그물의 인공물, 그럴 수 있지. 배랑 그물의 인공물이니까 그것이 대립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자연 속에 소정의 작은 배를 띄워서 그물로 고기를 유유자적 낚고 있는 모습이지 대립이라고 볼 수 없어요. 대립에다가 X하시고 자연물과 인공물의 대립이 드러났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선지는 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잘 보시고, 막히는 선지는 또 쌤이랑 얘기 나눠야죠. 3번으로 가시죠. 제1수에 리치능이 절로 난다라고 얘기했지. 항류 계변에서 쏘가리를 안주로 삼기 때문에 제2수에서 초당도 한가하게 보내는 공간이지 더 선호한다라고는 볼 수 없어. 더 선호에다가 X. 그리고 다소 각수가 좀 독립적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편이 되지 두 가지의 내용이 연결이 되어서 1수에서의 탕료 개변이 2수에서의 초당보다 더 좋아요 라는 구절이 연관성 있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좀 각수가 독립적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죠? 각수 독립적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맞으니까 꼭 좀 잘 보시고, 정말로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돼요. 1, 3, 4, 5, 4번 갑니다. 정철의 관동절곡 시험 범위예요. 관동절곡이 보기 박스에 있다고 해서 시험에 안 나오지 않습니다. 관동절곡 위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시험 범위예요. 본문 내용 다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주 해람하야 라고 했을 때 주에다가 동그라미 배, 외로운 배 한 척, 해람, 둥둥 떠다녀서 정자호에 올라가니, 정자에다가 네오박스 명자라고 구개음화를 안 시켜서 그러니 구개음화 시켜서 정자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외로운 배 한 척, 해람, 딩딩딩딩 떠다니다가 바다 위를 떠다니다가 정자 위에 올라가니, 공의 바다였겠지. 강문교에다가 네오박스 역시 장소의 이름입니다. 넓은 곁에 대양이 거기로구나. 대양에다가 네오박스, 동해 바다가 저기 있구나.
정자 위에 올라가서 배를 타고 정자 위에 올라가서 딱 내려다 보니까 여기가 바로 동해 바다이구나. 구경만 시키면 되니까 경용하다가 아니라 조용하다. 조용하다 이기상 활언하다 저 경계. 조용하다 이기상 슬래시 활언하다 저 경계라는 것으로 동해바다 예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조용하다 이기상 활언하다 저 경계. 그런데 얘들아, 조용하다라는 뜻이 고전 시가에서는 조용하다일까? 사이런스라고 해야 되니 무슨 뜻이니? 조용하다. 단어 좀 생각 안 나네요. 어줍잖은 영어 단어 실력이라. 조용하다가 진짜 조용하다라는 뜻일까? 조용하다 옆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야 되지? 깨끗하다라고 좀 적어 놓을게요. 깨끗하다 이기상 활언하다. 미안하다. 자만하니까 쌤이 좀 긴장하잖아. 잠 안 오지? 맞지? 미안해. 좋다랑 잠깐 헷갈렸어. 미안해. 조용하다 맞아. 여기에서는 좋다로 헷갈렸어. 잠 올까봐 약간 좀 초조해가지고 잠깐 버벅거림 이해해주세요. 조용하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네, 조용하다 맞습니다. 좋다랑 헷갈렸습니다. 좋다 하면 진짜 좋다가 되고요. 시읒의 좋다가 되면 깨끗하다거든요.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안해요. 조용하다 이기상이라고 하면 잔잔한 거야. 동해바다가 촥 잔잔하게 펼쳐져 있으니 활언하다라고 하면 와이드하다라는 뜻입니다. 얼고 넓어라 저 경계. 동해바다가 끝도 없이, 남해 바다는 좀 섬이 많잖아. 근데 동해바다의 강원도 지역에서의 바다를 생각해봐봐. 정자 위에 올라가서 강문교 넓은 곁에 대양 동해바다가 거기로구나. 와우 조용하다 이기상 슬래시 했습니까? 활언하다 저 경계 대구 표시하셨습니까? 대구법. 이도본 보곤에다가 동그라미. 보곤 나오면 조사 보다. 이 보다. 보조사 보다야. 가춘대 가잔대라고 하면 가춘대가 또 어디 있단 말인고. 시적 하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구절이네. 와 대양의 동해바다를 바라보니까 조용하다 이기상 활언하다 저 경계. 이보다 가춘대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화자의 태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보다 갖춘 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베스트 최고! 시적 화자의 태도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옆에다가 적고 갈까? 예찬적. 홍장 고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고사인용이라고 적자. 홍장이라는 아주 빼어난 강원도의 기생, 강릉의 기생이 여기로 온 박신인가 뭔가 박땡땡의 관직을 겸하는 이 선비랑 요란한 스캔들을 좀 떠들어댔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강릉 지역에서의 아마 경포 호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경포대 호수에 경포대 강릉 놀러 가신 적 있죠? 강원도 강릉시 부모님이랑 놀러 간 적이 있다면 거기에서 경포 호수도 말 타는 거 막 주변에 돌아다니고 하셨을 거예요. 여기 거기에 홍장이라는 기생이랑 이 공무원과의 사랑이 좀 떠들썩했어. 박땡땡 뭐라는 그 공무원이랑 홍장이랑 연애를 좀 떠들썩하게 했던 그 고사가 헌사토하리다. 헌사토 밑에다가는 야단스럽다 적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장 고사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죠. 와 너무 품격 있는 이 경포의 호수. 조용하다 이기상 활언하다 저 경계. 이보다 갖춘 데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라는 것으로 경포의 호수에 대한 감탄이 터지는데 이 장소에 결맞지 않는 홍장의 고사는 기생과 공무원의 사랑 이야기가 눈살 찌푸려진다는 거야. 아 너무 야단스럽다. 아 너무 수다스럽다.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격식에 맞지 않는다. 격에 맞지 않는다. 라는 비판적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강릉시 대도호의 풍속이 좋을시고 풍속이 좋을시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태평성대 예찬이라고 적고 가자. 태평성대 예찬 풍속이 좋을시고에다가 밑줄. 강릉시의 풍속이 좋구나. 효녀도 많고 효자도 많고 충신도 많고 이 지역에 사람들의 인성이 좋구나 라고 칭찬을 하는 거야. 풍속이 좋구나. 강릉시 칭찬 한번 했어. 중략 부분 이후에 진주간 죽성루의 50천 내린물이 죽성루에 흘러가고 있는 50천의 내린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태백산 그림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나이스 뷰라고 좀 적어놓자. 끝내주는 태백산의 그림자, 풍경의 경치, 나이스 뷰 이걸 동해로 담아가면서 떠내려가니까 우리 임금님한테 이거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 태백산에 끝내주는 이 그림자의 모습을 동해야 떠내려가지 마라. 이 태백산의 그림자를 차라리 한강의 목명에 닿게 하고 싶다. 목명 밑에다가는 남산.
한강의 남산에 닿게 하고 싶다라는 말인 즉슨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빠꾸빠꾸 오히려 한강으로 빠꾸빠꾸 해서 누구에게 보내고 싶다? 임금님 계신 한강의 남산에 닿게 하고 싶다. 멋진 경치 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 떠오르잖아요. 그죠? 지금 엄마 아빠 떠오르셔야지 그 고향에 두고 온 여자친구 떠오르면 안 됩니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아버지에게 맛있는 거 먹고 있을 때도 부모님 생각나잖아요. 그죠? 아 엄마 아빠랑 이것도 같이 한번 먹고 싶네. 아 우리 엄마 이런 거 먹어봤을까. 그런 심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 태백산 그림자가 너무 나이스 뷰니까 동해로 떠내려가는 게 아쉬우니까 차라리 한강의 남산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한강의 목명에 다희고저 밑에다가 예쁜 글씨로 적으셔야 됩니다. 출제 요소는 이거예요. 임금님 생각하면서 임금님한테 좋은 거 보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사랑인걸 영군지정이라고 적자. 영군지정. 사랑인걸 영군지정. 괜찮습니까? 예, 영군지정. 나옵니다. 이거는 뭔가 연결시킨다라고 하면 이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외로운 배 한 척이 해람에 둥둥 떠다녀서 정자 위에 올라갔더니 오 높은 곳에서 전망을 내려다 보는 거야. 강문교 넓은 곁에 대양 동해바다가 저기네. 강원도 강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포호수의 그 잠잠함에 조용하다 이기산 활원하다 저경계 이보다 갖춘 데가 또 어딨단 말인가. 경포호수의 격에 맞지 않는 홍장의 고사가 너무 헌사타 야단스럽다 하리로다. 강릉의 대도의 풍속이 좋고 태평성대의 강릉시의 사람들 인성이 참 좋으시고 칭찬해주고 진주간 죽성로 50천 내리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서 떠내려가니 우리 임금님께 이거 선조 임금님 이거 나이스 뷰 보여드리고 싶은데 차라리 한강의 남산에 닿게 하고저 영군지정. 그럼 보기와 이 작품의 공통점은 자연친화 플러스 몇 분을 미셨다. 그래서 다 몇 번 하셔야 되겠어요? 단번 하셔야죠. 오케이? 네. 그래서 간동별고 이 장면도 시험 범위라는 걸 잊지 마시고 마지막에 남산, 목명이 남산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 넘어가서 견해요 나간 반 있습니까? 견해요까지는 아직 안 나갔나요? 오케이. 그럼 견해요 대신에 왜 주표씨 늦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앞에 부분을 좀 듣기는 해야 되는데 영상 링크 보내놓을게요. 오케이. 대현이는 어찌 됐는지 모르죠? 우리 승우 왔고 우리 서진이도 왔고 오케이. 그럼 오늘 올 사람은 다 온 것 같으니까 긴급 공지사항. 쌤이 이제 금요일날 여러분은 이제 수요일 반이니까 금요일쯤에 또 얘기를 올릴 텐데 쌤이 생각했을 때 중간고사는 어디에 달려있을 것 같아 얘들아? 지금 우리 시험 범위가 4파트나 돼. 이제 고고에서 현대시 나룻배와 행인 중2 소이지 정말 뭐 나오자마자 이렇게 다 맞출 수 있는 거. 나룻배와 행인 정말로 쉽습니다. 광화문 참신한 시였어요. 인공물이 자연을 갖다 채우지를 않는 이 현대인들의 올빼미 정신. 약간 안타까운 거 괜찮습니다. 나올만 하죠. 그리고 오늘 하는 향수. 정말로 단답형이랑 이런 시험 출제 포인트가 그득합니다. 근데 쌤이 봤을 때 여기서는 그렇게 감별력을 낼 만한 문제를 찬성희 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까 시 자체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고전 시가에서의 이 고고 파트들 지금 한 것들 좀 생각해보죠. 콩랑 개랑 사랑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양반 사대부들의 자연치와 신년을 경영하여 초련상담시간. 근데 견해요? 안 어렵거든요. 상충곡, 삼위곡, 송민곡을 여러분이 끝냈는데 지금 이 시험 범위가 아무리 뒤를 봐도 그런 어려운 작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쌤 생각에는 이지이지하게 마무리를 짓고 현대소설을 조금 건드린다 하더라도 뭐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서 지금 한 거에서 뭐 제막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나요? 송민곡도 너무 쉽지 않나요? 그리고 춘향전 좀 낼 거 있습니다. 춘향전. 그러니까 춘향전 끝내고 나서 뭐 소설가 구보시가 아니라 그거다. 9켤레 구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3-1의 문법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교과서에서는 뭘 잘해야 된다? 이번 시험 범위에서의 가장 치트키는 3-1. 근데 3-1은 김상경 쌤이 마음을 먹었을 때 요만큼을 다루면 요만큼이 나오고 요만큼을 나오면 요만큼이 나오기 때문에 김상경 쌤 필기를 토대로 우리가 좀 쫓아가줘야 되는 파트예요. 우리가 못 모르고 이만큼 다뤘다가 이만큼 나오지도 않는 거에 시간 낭비를 하면 참 안타까운 단원이 3-1이에요. 그래서 요만큼 다룰지 요만큼 다룰지
자기가 그때 가서 컨디션과 그 상황과 그 모든 거에서 자기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맨 뒷단원으로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3-1은 지금 홀드온 해야 돼. 지금 너무 질주하면 안 돼, 우리가 3-1.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사태에서 해놓을 수 있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시험 대비에 전략을 추가할 수 있는 단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0% 독서. 지금 20번까지, 7번부터 20번까지 이미 범위가 나왔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못 다뤄도 무조건 여러분 몫으로 싹 다 시험 범위로 들어가지 절대로 줄여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다는 여러분한테 숙제로 이미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좋다. 그래서 속속 익성.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도를 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한번 1시부터 4시 반까지 전부 다 지문이 정리가 될 거예요. 과학기술 지문 위주로. 그래서 거꾸로 과학기술 지문에 나름대로 어려운 내용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학 지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저는 이번 주는 스케줄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1시부터 4시 반까지 또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너무 하루 동안에 독서를 내내 하면 머리가 정말 지가 내릴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영상을 촬영을 해 놓을 테니까 한 지문씩 끊으면서 공부를 틈틈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 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2주 안에는 이걸 다 끝내놓는 거를 한번 해봐요. 그래서 쌤이 자료집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딱 두 지문이 없어요. 지금 7번부터 20번까지 해서 13 정도 되나요? 이 지문에서 문제를 구할 수 없는 게 두 지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지문은 쌤이 변형 문제를 좀 유치하지만 OX 정도로 만들고 객관식의 오지산다형을 흉내를 내서 내면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두 지문은 마지막에 이제 쌤이 문제를 넣어줄 거예요. 한옥이라든지. 근데 한옥 문제에 원문제는 넣고 하니까 또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하자면 뭐다? 1시부터 4시 반 이번 주 일요일 수강생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고 투표 기능 뭐 하든지 하면 여러분 이번 주를 들을지 다음 주를 들을지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료집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나 이번 주는 아닌데 자료집을 미리 들고 갈래? 라고 하면 자료집 일단 올려놓든지 뭐 이렇게를 할 테니까. 엄청 중요한 긴급 통지. 반드시 독서는 지금 끝내놓고 시험 전날이나 10일 전에는 이미 독서가 끝나 있었으면 좋겠어. 이미 독서가 다 끝나 있어서 그 남는 시간을 3-1에 조금 그리고 고전시가랑 현대시랑 교과서는 내 생각에 정말 어렵지 않을 거야. 정말 공부하면 다 되는데 독서가 약간 찝찝할 거야. 그러니까 독서를 지금부터 해놓자. 9월 10일 이전에 독서는 다 끝내는 거를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이 시험이잖아요. 그죠? 26일 주말 끼워가지고 타다닥 이렇게 시험을 치니까 그래서 9월 10일 이전에 독서를 다 끝내는 것을 참 바르게 시행해다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독서를 다 끝내자. 여러분도 찬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31일 수업 한 번, 9월 7일 한 번. 그래서 10일 전에는 독서 공부 다 끝나고 그때부터 1대1 질문 시간에 독서 질문 나누기. 오케이? 오케이. 영상 담아놓은 거에서 계속을 땡겨서 들으면서 또 복습을 하든지 하는 걸로. 오케이. 뭐라고? 다희고저, 뭐 하고저. 남산의 목력에 닿게 하고저. 고저는 소망이지요? 그러면 향수 갈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향수에다가 별표 셋. 향수에다가 별표 셋. 미나, 쌤 공지사항은 이해됐지? 다 들었지? 오케이. 향수에다가 별표 셋. 이번 시험에 하이라이트. 지금까지 한 작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라고 하면 나는 댓글의 등단지 사호랑 향수를 뽑고 싶어. 정지용의 향수. 왜?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일어서면 8시쯤에 아이스크림 사줄게. 머리를 날릴 수 있게. 14페이지. 14페이지. 좀 더운 사람 여기서 가보지 않을래? 되게 시원한데. 좀 잠글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내가 어깨 운동 해줄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향수 됐습니까? 고향의 그리움을 두 글자로 향수. 자유시가 서정시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옆에 뭐라고 적고 간다고? 두 글자로 향수라고 적어줘. 향수. 특징 첫 번째, 여기다 이렇게 같이 오픈을 하자. 특징 첫 번째,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향토적, 토속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반대말이 뭐게? 토속
이국적의 반대말은 이국적. 그리고 도시적. 도시적이고 이국적인 시어가 아니야. 여기 위스키, 블루진 이런 게 등장하지 않아. 디롱배기, 북덕불, 이런 손우리말이, 집벽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게 핵포인트죠. 감각적 이미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 정말 다양하게 쓰여서 고양이 모습이 눈을 감으면 생생하게 그려져요. 그리고 세 번째, 시원하지? 후렴구에다가 형민이도 여기로 온나? 나오면 여기 좀 반쪽 붙여줘라. 아니면 형민이 여기 쓰든지. 후렴구에다가 동그라미 진짜 겁나 중요해. 후렴구가 아니더라. 얄리얄리 얄라샹 얄라리 얄라 이런 후렴구가 아니야. 위 두렁시렁 두렁시렁 드링드링 보다갈 그런 후렴구가 아니야. 여기는 주제야. 그곳이 있잖아. 꾸맨들이 치리야. 완전 주제행. 시적 하자의 정서 집약. 그래서 안정감과 통일성에다 밑줄 그으셨습니까? 그리움 정서 강조에다가 밑줄 그어서 주제행이야. 후렴구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시의 주제행이다. 1등급 정리는 잠시 놔두기로 하고 바로 본문 내용 들어갈게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시각적 이미지죠. 넓은 벌판 동쪽 끝 눈으로 상상해봐봐. 착한 사람의 눈에는 그려져.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와 표현 보소. 옛 이야기를 지줄댄다. 지줄댄다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에 실개천이 지줄 옛 이야기를 30년 전에 여기에 어떤 아저씨가 50년 전에는 100년 전에는 내 고향에 얽힌 이야기를 실개천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옛 이야기를 실개천이 지줄거린다라는 말인즉슨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거지. 실개천에 우리 마을에 옛 이야기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실개천이 옛 이야기를 지줄댄다. 사람처럼 친근감 있게 의인화시켰네요. 실개천이 너무 친근감 있는 대상처럼 느껴지네. 의인법에다가 밑줄 지줄대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에서 무슨 감각이지? 청각. 실개천이 지줄대는 것 청각.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는 것은 그냥 돌아 나가는 게 아니라 휘돌아 나가는 거 한번 이렇게 커브를 조금 줘야 되잖아. 그지? 휘돌아 나가는 거 밑에다가 시각. 공감각적 이미지 OX. 실개천을 청각과 시각으로 감각적 형상화니까 공감각적 신상 두 개 신상이니까 감각적인 형상화가 청각과 시각 두 가지니까 공감각적 신상 OX, X 이런 거 그냥 복합적 신상. 실개천이라는 대상이 지닐 수 있는 청각에다가 휘돌아나가는 시각적인 의미로 그냥 두 가지의 신상이 나열이 된 거 그냥 복합적 신상, 공감각적 신상 아닙니다. 얼룩배기 항소가 해설피에다가 발표. 이런 걸 좀 내주셔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설명을 안 하셨더라고. 그래서 안 나올 것 같기는 해. 그런데 해설피 안 하셨더라고. 왜 안 하셨는지. 엄청 핵 포인트인데 해설피 무슨 뜻이게? 만약에 단어 끝으로 물어본다면 해설피에다가 밑줄 껐을 때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되잖아. 그래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설명을 안 하셨을까? 해질 무렵 약한 빛이야. 해질 무렵 약한 빛. 해질 무렵의 약한 빛으로 금빛이 내리는 거지. 금빛 게으른 울음으로 얼룩배기 항소 한 마리가 넓은 벌판의 동쪽에 음메 이렇게 템포 빠른 게 아니라 음메 하고 울고 있어. 해가 질 무렵이니까. 하강적 이미지에서의 해질 무렵에 약한 빛 속에 금빛 게으른 울음에 음메 하고 우는 곳. 거기가 어디야? 내 고향. 그곳이 차마 꿈엔드 비치리야. 안정감, 통일성, 그리움의 정서를 집약해서 전달을 합니다. 고향의 이미지 어떻습니까? 평화에다가 밑줄 한가로운 내 고향. 그래서 1년에서는 고향의 전경 카메라로 촬영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문제 유형 꼭 문제를 푸셔야죠. 영상시 잘 나옵니다. 이걸 영상으로 촬영한다라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촬영 이 내용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 잘 나옵니다. 2연에서는 이제 고향의 이야기에서 가족이 드러나죠.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지라로가 인덕션 이런 거 아니잖아, 그지? 여러분 뭐 사용하는 뭐 난방기 이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 틉니까? 지라로에 연결된 거. 지라로는 여기에서 뭐다? 토속과 향토입니다. 지라로 위에다가는 토속, 향토적인 시어로 제가 식어지면이라고 하면 따뜻한 온기가 사라졌네. 옆에다가 촉각. 지라로를 하루 종일 틀었는데 제가 이제 식어졌네 라고 하면 뭐다? 밤이 깊었네. 밤이 깊어짐에다가 밑줄. 빈 밭에다가 밑줄 끄시고 계절적 이미지다 라고 하면 오 하셔야 돼요. 왜? 밭이 비어있다라는 것은 봄이랑 여름은 절대 아니라는 거야. 가을에 수확을 해서 이제 곡식들을 다 비워내고 혹은 겨울이라든지 근데 겨울은 아닌 것 같아. 빈 밭에 밑에다가는 가을
수학이 끝난 빈 밭에 밤바람 소리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밭이 비어있으니까 바람이 불 때 말처럼 달리는 소리처럼 느껴지는 거죠. 밤바람 소리가 말처럼 달린다. 말을 달리고 에다가 밑줄 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밤바람 소리가 말처럼 달린다라는 시각으로 형상화를 시켰구나. 그러면 밤바람 소리라는 무생물을 말이 달리는 소리의 생명력의 이미지에다가 빗대어 표현했으니 사용된 표현기법 뭐라고 기억해야 돼? 화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류. 공감각적 심사는 홀돈. 다 나중에 할게 한꺼번에. 엷은 졸음, 렘수면 같아요. 깊은 수면이 아니야 이거. 렘수면이라서 눈깔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얕은 졸음의 상태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하면서 이제 뒷벽에를 돋아서 보이시는 곳. 거기가 어디? My hometown. 늙은 아버지의 가난하지만 가난에다가 밑줄, 고단에다가 밑줄. 근데 아버지의 막 심리 상태가 괴로운 것 같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막 괴롭게 막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고단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야. 가을밤의 풍경. 이건 하나 기억해주세요. 짝수연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연에서도 어린 누이와 아내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짝수연에서 제시가 됩니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비트코인으로 자란 내 마음 아니잖아요. 그죠? 막 롤에서 자란 내 마음 아니잖아요. 흙에서 자랐다라는 거에서 이 사람은 유년 시절이 어떻다? 순수에다가 밑줄, 순박에다가 밑줄. 그래서 흙에서 자란 내 마음으로 파란 하늘을 동경을 했어. 그래서 막 딱 새총 같은 거 막 딱총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자기 장난감으로 화살을 만든 것 같아. 하늘을 향해서 막 쏘아댄 거지. 막 여러분이 무지개를 쫓아가고 막 이랬던 순수 동심을 생각해 보시면 공감이 되시려나?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의 유년은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서 막 하늘을 닿고 싶어. 그 하늘을 향해서 뭐를 쏘아댄 거야? 막 화살을 쏘아댔어. 그럼 그 화살이 휘잉 하고 떨어졌을 거 아니야. 하늘에 딱 꽂히지는 않았겠지? 그럼 그게 풀숲에 막 떨어졌으니까 풀숲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 화살 떨어진 거를 주었다. 그럼 그 풀숲의 이슬이 나를 휘적셨다. 함추름 휘적시던 함추름에다가 별표 하나 쓰시고 아 나라면 이 해설피랑 함추름 이런 거 다 어휘문제 내줘야 되는데 함추름이라고 하면 가지런하고 차분하게 촤 이렇게 젖었다는 거. 풀숲 이슬에 함추름하고 휘적시던 곳 휘적시던 밑에다가는 촉각. 이슬에 내가 젖었으니까 촉각. 막 어지럽다 어수선하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휘적시다라고 하면 뭐다? 가지런하다 차분하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야. 여기까지도 괜찮나요? 사연으로 갑니다. 전설 바다에 바다가 그래서 고향이 어촌이다라고 하면 OX. 이 시적 하자의 고향은 지금 어촌 마을이라고 하면 O일까 X일까? 아닙니다. 농경입니다. 농촌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자랐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빈 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있죠. 농촌이에요. 근데 왜 전설 바다가 등장했냐라고 하면 누이의 긴 머리에 이 웨이브가 곱슬곱슬한 이 웨이브가 뭐 같다?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다.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긴 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직유법 기억해주세요.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할굴줄 아니거든. 옛날 남자들은 아내에 대해서 막 애정을 쏟는 그런 행동들을 잘 못하잖아. 멘트를 못 날리잖아. 소박하고 평범하다. 우리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 사계절 내내 발벗은 아내에다가 밑줄. 농사일이 바빠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던 아내의 모습. 가난하고 고단한 농촌의 모습입니다. 가난에다가 밑줄, 고단에다가 밑줄. 그런데 괴롭다라고 하면 X야. 평화와 정겨운 고향의 모습이야. 따가운 햇살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 무슨 이미지? 촉각. 등에 지고 이삭을 줍던 곳. 고단한 생활에다가 밑줄.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야. 이치리야 밑에다가는 서리. 꿈엔들 잊을 수 있을까? 라는 거는 잊을 수가 없다라는 간절한 그리움이죠. 마지막 오형 가겠습니다. 하늘의 성근별, 성근에다가 동그라미. 세계 시험에 나와주면 딱인데. 해설피, 함추름, 성근. 세 단어 너무 좋은데. 성근 무슨 뜻이 이게? 빽빽하다. 듬성듬성하다. 두 개 중에서 2분의 1의 확률로 여러분의 선택은 하늘에 빽빽하게 조명이 켜졌다 할까? 아니면 듬성듬성하게 별이 떴다 했어요. 1번일까 2번일까? 아마 쏟아질 것 같은 빽빽한 별.
아닙니다. 듬성듬성입니다. 이거 봐봐. 전혀 맥락이 없잖아. 맞지? 내면 조르게 나옵니다. 성글다. 듬성듬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듬성듬성 뜬 별이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믿을 수 있나요? 뭐 이런 약간 동화적인 느낌이랄까? 네, 동화의 느낌으로 이 노래 아나요,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그럼 역시 세대가 같군요. 동화적인 분위기에다가 밑줄 서리 까마귀, 서리에다가 동그라미. 서리는 무슨 계절? 눈은 겨울이지만 서리는 가을입니다. 까마귀가 우지짓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청각적 심상.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초라한 지붕에다가 밑줄 우리 집이 좀 초라했다라는 거는 가난했다. 가난하고 고단했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평화와 정겨움의 모습이 괴로움은 아니에요. 흐릿한 불빛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시각. 돌아 앉아서 가족들끼리 뭐야? 도란도란 거리는 곳. 도란도란에다가 밑줄 단란한 모습이야. 정겨운 모습이야.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이야. 여러분이 졸까봐 쌤이 너무 초조해하고 있네요. 아이스크림 타임 가져요. 오케이. 잠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봤자 40분밖에 안 됐네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지금. 이래가지고 안 된다. 지금 중간고사에 지금 좋은 기운이 오고 있다 얘들아. 파이팅하자. 후력부의 기능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후력부의 기능에다가 선생님의 각 연의 시상을 매듭지어서 연과 연을 구분한다. 연과 연을 구분에다가 밑줄. 그리고 뭔가 연과 연의 내용도 이어지기도 하는데 선지에 따라서 잘 봐. 얘들아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병렬적이야 아니면 연관성 있게 이어지고 있어? 둘 중에 뭐야? 쌤이 좀 병렬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장면 찍고 카트, 2년 찍고 카트, 3년 찍고 카트. 약간 병렬적인 느낌 같은데 네, 문제에서 여러분을 좀 꼬실 수 있는 약간의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 각자 해결합니다. 각자 질문으로 나눌게요. 쌤은 각 연이 병렬적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후렴구로 카트예요. 연과 연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시 전체에 이든의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아가 나오는 순간 이거 향수인데 라고 알아보시겠죠. 안정성에다가 밑줄, 통일성에다가 밑줄. 그리고 반복은 운율의 형성입니다. 운율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리움의 향수를 심화시키네요. 이번에 시에 사용된 감각적 이미지의 효과인데 파란 하늘빛, 검은 기빈 머리 시각, 예디하기 지줄된다,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도란도란의 청각, 제가 씹는다 따가운 햇살의 촉각, 공감각에다가 발표 3개. 이번 시험에 공감각적 심상 틀려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기로 하지? 공감각적 심상 진짜 나올 것 같은데 공감각적 심상이 만약 시험에 안 나왔다. 그럼 시험 치고 나서 바로 막 혹에 여러분이 쌤이 공감각적 심상 안 나왔어요 라고 하면 쌤이 정문에 신호등 앞에서 석고 예제를 하고 있을 때 머리를 막 풀어가지고 근데 나왔는데 틀렸다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석고대자 할까 아니면 팔굽혀펴기 100회를 실시하기로 하자. 맞아. 얼른 하고 도망가기로. 자, 무조건 나옵니다. 공감각적 이미지. 금빛 게으른 울음, 반발한 소리 말을 달리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떠한 선지가 나와도 공감각을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합시다. 쌤이 나중에 필기할게요. 일단은 체크해 놓으시고 생동감에다가 밑줄. 그리움의 정서 밑줄. 추억 한기 이런 말도 뭐 그러려니 좀 일사모연에서 뭐 평화롭고 순수한 고향의 모습이다. 고향의 모습에다가 밑줄. 근데 뭐 짝수에는 가난하고 고단한 고향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 뭐 또 그러려니 약간 홀짝이 된다는 거지. 가난하고 힘겹지만 동시에 아름답고 이 말 기억해놔줘. 가난하고 힘겨워 고단해 하지만 평화로운 고향의 모습도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준비하시고 밑에 필기 하나 하고 갈게요. 지난 시간 했던 게 있군요. 공감각적 심상. 밑에다가 적고 가시죠. 주어를 찾으세요. 시적 대상, 명사를 찾으세요. 금빛 게으른 울음은 금빛이 주인공이야. 울음이 주인공이야. 금빛 게으른 울음. 둘 중 울음. 금빛이 주인공 아니다. 울음을 꾸며주자. 울음이 금빛으로 게으르다. 그러면 기존의 심상, 울음. 근데 금빛의 울음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게으른 울음은 뭐 있을 수 있겠지 뭐 이미지에서는 네. 근데 게으르다라는 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대상이 아니니까. 금빛 울음이라고 하면 울음은 상민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상민의 어깨에 들썩거림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상민이가 옆교실에 있어도 울고 있다는 걸 알거든. 그러면 이거 무슨 심상이다? 청각이야. 근데 금색은 없으니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라고 했을 때 밤의 바람 소리 기록
방에서 듣잖아요. 청각입니다. 근데 말처럼 지나가는 거는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럼 밤바람 소리의 청각적인 이미지가 말처럼 달린다라는 지닐 수 없는 창의적인 심상으로 옮길 이 전이가 되었다. 청각의 시각화. 적고 가겠습니다. 기존의 심상 여러분이 주어를 찾으세요.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는 말이 주인공이야. 밤바람 소리가 주인공이야. 밤바람 소리가 주인공이야. 그 기존의 심상에서 말을 달리고라는 지닐 수 없는 창의적인 심상으로 옮길 이가 드러난다는 거지. 그게 바로 공감각이야. 그럼 바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좀 유치하더라고요. 근데 쌤은 예시를 더 이상 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 시험 때 넘어가야 되니까. 푸른 울음 울어 예으리. 푸른 울음에다가 동그라미. 울음은 청각. 푸르다라고 하니까 시각화. 오늘 쌤이 준 문제에서 확인하고 가면 너무 예쁘지. 풀벌레 소리 가득 차있다. 풀벌레 소리에다가 동그라미. 가득 차있다. 청각을 시각화시켰네. 옆에다가 하나 또 적어줘. 풀벌레 소리 발로 차면 이라고 적어봐. 풀벌레 소리 발로 차면. 풀벌레 소리 발로 차면 이라고 적어놓으시고 풀벌레 소리의 청각을 발로 찰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했으니 시각화. 촉각이라고 했을 때 틀린 말은 아니니 내 발등에 닿는 감촉 이거를 느끼시는 거니까 청각의 촉각화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파릇한 산울림이 떠내려온다. 산울림이 떠내려오는 애다가 밑줄 한번 써주시고 그리고 파릇하다라는 것도 시각이죠. 산의 울림은 청각인데 떠내려오는 대상으로 표현을 했으니 청각의 시각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종소리가 쫙 흩어진다. 청각의 시각화. 무조건 뒤에 게 앞에 걸로 가나요? 라고 하면 산울림이 떠내려오는 거는 청각의 시각화잖아요. 그죠? 이거 너무 좋네. 5번 예시. 해질녘에 울음이 타는 가을강. 울음이 타는 가을강에다가 가을강에 울음을 들어봤나요? 라고 하면 선생님 그럼 이건 그냥 의나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텐데 가을강의 시각적인 이미지가 타오르는 듯한 이미지. 울음으로 타오른다. 가을강의 시각이 울음으로 타오른다. 시각의 청각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을강의 기존의 심상 시각에서 울음의 이미지로 청각으로 옮길 수 창의적인 심상으로 옮길 이. 괜찮니? 네. 그러면 1번 문제 갈게요. 토속적 시어에다가 밑줄 반대말 가르쳐줬어요. 이국적이고 도시적인 것은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것의 반대말입니다. 이 시는 향토적이고 토속적이다. 그리고 2번에 비유적 표현 사용한 거 맞습니까? 네. 전설바다에 춤추는 반물결은 루이의 긴 머리를 묘사한 것이지 역동적 고향 들판 땡! 3번에는 정서지략의 주제 강조 딩동댕. 보기 박스 갈게. 연예인의 연예인은 누구라고 생각해 얘들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예인의 연예인. 쌤도 진짜. 여러분도 약간 GD 노래를 들으면서 농구를 하더라고. 운동장에서 GD 노래 엄청 크게 틀어놓고 여러분이 초에 왜 그거 있잖아. 파워 그거 있잖아. 너무 늙은이가 되어버려서 좀 슬프다. 나도 한때는 참 노래를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 근데 그 GD의 노래가 쌤에게는 20대의 완전 추억이거든. GD의 노래가 나의 20대의 기억인데 니네도 GD의 노래를 듣다니. 연예인의 연예인이다. GD는 50대까지 해먹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지용 시인이 그랬어요. 시인들의 시인. 윤동주의 스승 정지용입니다. 창작활동 초기에 정지용은 감각적 표현에다가 밑줄 한번 꺼줘. 감각적 표현에다가 밑줄 동적에다가 밑줄 이국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이 시는 그렇지가 않은데 감각적인 표현까지는 맞지만 이국적인 느낌은 아닌데 또한 이와 대비되는 향토적 색채가 짙은 작품을 창작하기도 했다. 향토적 색채에다가 밑줄 이 시는 향토적이야. 정지용의 시는 섬세한 이미지와 세련된 시어를 보여주어서 1930년대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지 않는 순우리말이다. 순우리말에다가 밑줄 3개 꼽아봐봐. 쌤이 가르쳐준 순우리말 3개. 해설피, 학추름, 그리고 성글다. 3개 딱 좋은데 시험에 나오면 좋겠는데 사투리를 시어로 사용하는 한편 일상언어, 지라로 이런 거 지극히 일상어지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로 변형해서 사용하는 등 시어를 선택하고 다듬는 데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거 시어를 조탁한다 라고 합니다. 다듬는 거 시어의 조탁이라고 적자.
시어를 선택하고 다듬는 거 이런 걸 선생님이 선지해서 뭐라고? 시어의 조탁이라고 바꿀 수 있어. 그럼 조탁이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시어의 조탁,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3번 갑니다. 서리 까마귀 우지 짖는 거 가을의 이미지, 얼룩배기 향수 매일 봄의 이미지. 시어를 통해 작품에 나타나 아닙니다. 향토적, 토속적인 이미지지. 이국적에다가 X. 나머지 다 맞으니까 잘 봐. 나는 이거 얘기해 주셨을 것 같은데 4번 선지 얘기하면서 해설피는 해질 무렵에 약한 빛을 내기에 함추름은 차분하고 가지런한 모양이야 라고 얘기 안 해주셨나요? 네, 안 해주셨으면 우리는 알아놓자. 해설피랑 함추름, 성분까지 알아놓자. 단어 뜻은 늘 준비해야 돼. 5번에 금빛 게으른 울음,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섬세한 이미지 맞죠? 예, 문제 속에 부각하다, 집약하다, 이국적 탁월하다 다 알겠으면 패스하고 교과서로 잠시 넘어갑니다. 좀만 힘내요. 해내야 돼. 조탁. 타 밑에 기억이다. 조탁하다. 교과서 간다. 3인공 분명. 이거 시험에 진짜 나올 것 같아. 필기를 도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지. 그래서 빨리 터뜨리고 싶어서 20페이지부터 가겠어. 송민곡이 다 안 끝나도 20페이지에서 빨리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겠어. 입이 너무 금지로 얘네들 너무 기다렸어.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20번에 20페이지에 뭐 나올 것 같니? 500년 도읍제에서 반드시 우리 시험지에 있을 것 같은 거 그거 뭐가 나올 것 같니 여러분? 선생님이 야심차게 필기해 주셨던데 교과서에 없는데 필기해 준 거. 교과서에 있잖아. 대조는 교과서에서 인간사랑 자연사의 대조 엄청 중요한 출제 포인트야. 근데 그거는 좀 누구나 알 수 있어. 근데 이 쌤이 다뤘기 때문에 나오는 거. 길제의 500년 도읍제의 주제를 사자성어로 적으시오. 단답형 너무 괜찮지 않나요? 단답형으로 적으시오.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보리 맥자에 빼어날 숫자 사용해서 맥수 지탄 되겠습니다. 이거 나온다라고 하면 뭐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더 수업 시간에 자나없이 수업 시간에 천성희쌤, 김상경쌤 시간에 혹시 자는 사람 교과서 수업하는데 나 좀 잔다 그러지 마요. 솔직하게 말해서 자면서 내가 1등급을 바란다는 것은 좀 도둑놈 심보예요. 진짜로 자지 마요. 그러면 천상희쌤이나 김상향쌤이 그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힘을 받고 여러분의 생기부에 더욱더 각별한 마음으로 조카를 대학을 보내는 마음으로 더 신경 많이 써주신단 말이에요. 절대 자면 안 돼. 잔 사람은 이거 못 들었을걸. 대조는 아닌데 미안해라. 이거랑 연결시켜서 지탄 시리즈의 어느 중요한 시조를 하나 가르쳐줬어. 근데 쌤이랑 같이 푸는 그 문제에서 이거에 해당하는 작품이 있어 얘들아. 근데 너네가 꽤나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 지탄 시리즈로 하나 더 적어주신 거 뭐 들었지? 수업시간 들은 거? 맞아. 그거 왜 나온 거야 근데? 그 작품의 배경을 소개를 해주셨어? 그냥 지탄 때문에 가르쳐주신 거야? 아니면 시조도 소개해 주셨어? 이거랑 관련된 시조로? 그냥 지탄만 얘기해 주신 거야? 풍수지탄. 장난치실 수 있겠지? 왜? 수지탄이니까 들어봤는데 그럼 뭐 지탄이었겠지 하면 선생님이 뭐 풍수지탄 했으면 여러분이 오 하고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수지탄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뭐 지탄 나왔던 것 같다라고 이거 뭐였어요? 그러면 풍수지탄이 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안 낚이겠네. 주제가 풍수지탄이다. 이 시의 인생무상가 풍수지탄을 노래한 작품으로 라고 하면 여러분이 풍수지탄 인생무상 그래 500년 도읍지 한필의 말로 돌아봤을 때 태평성대가 다 꿈이다. 그래 인생무상이지 풍수지탄이지 라고 넘어갈 거야. 풍수지탄의 단어뜻 뭐였어? 이걸 기억한 사람은 제대로 들은 거야. 뭐였는지 얘기해봐봐. 풍수지탄 바람 풍자에 나무 숫자야. 인생사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뭐가 있는 것 같아? 인생사에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돈이면 다 돼. 얘가 너 출세 열심히 노력하면 돼. 그리고 뭐 출세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태어난 거 불가항력적으로 태어나기는 했지. 맞아. 던져진 존재이기는 하지. 하지만 던져진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의지대로 안 되는 거, 노력으로 안 되는 거는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불가항력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 부모님을 살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모님을 잃어, 그지? 근데 자식을 잃는 부모님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료 중에서도 최고의 부료가 내가 부모님 먼저 보내야지 내가 부모님보다 먼저 가면 안 돼. 그래서 건강이 최고의 효다라는 걸로 얘기가 들어가는데요. 잊지 마셔야 되는 풍수지탄. 효를 다하지 못함을 탄식. 적어놓자. 효를 다하지 못함을 탄식. 한 거 같나? 효를 다하지 못함을 탄식. 나 풍수지탄 단어 뜻 알았다라고 하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걸 수업 시간에 알았다라고 하면 진짜 잘. 효를 다하지 못함을 탄식. 지탄 뭐 들어는 봤네 라고 했으면 아 나 이거 진짜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요. 맥수지탄 대신에 풍수지탄으로 타이핑을 쳐놓는 맥수지탄 뭡니까? 보리가 빼어남을 탄식. 보리가 빼어남을 탄식. 이게 무슨 뜻이지? 나라가 망해서 황폐해진 터에 보리만 잘 자라는 거야. 왕궁의 터에 보리만 잘 자랐다. 인간사는 망했다. 보리가 빼어남을 탄식, 효를 다하지 못함을 탄식에서 바람 풍자의 나무 숫자는 뭐야?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거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불가항력적인 힘을 나타내는 풍수지탄. 쌤의 말 잘 전달이 됐다면 본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500년 도읍지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고려의 역사에 고려의 옛 도읍지에다가 쭉 힐마에다가 동그라미 한필에 많은 외로운 신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돌아드니 드라이브를 해본 거죠. 500년 도읍지 오늘 말 타고 뚜구둑 와봤어. 거기에서 빡 느껴지는 인상 중장이야. 산천은 의과대에다가 쓰는 시 인간은 간대 없다. 옆에다 뭐라고 적고 가자. 감사합니다. 대꾸대죠.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뒤로 이렇게 할까? 책이 너무 안 되니까 하나씩 하면 내방들기로 할까? 제가 다른 게요 모두들 섬세한 저당 센스. 저당은 배려다 진짜. 되게 하고 앞으로 올리고 3개, 4개. 이거 안 먹을래? 좀 배웠구나. 커피야? 잠깨나? 자, 이제 또 열심히 해보자. 500년 도읍지 가로로 붙고 뱀쌤은 여러분을 45분 정도에 보내주겠습니다. 500년 도읍지에다 가로로 붙으시고 한필의 말로 돌아드니 산천을 일구하되 인거는 간대가 없다. 우리 민주 고마워. 대꾸 대조 적었니? 저는 산천을 일구하되 밑에다가는 자연사야 인간사야? 자연사. 가변 불변? 불변. 인거는 간대 없다. 자연사야 인간사야? 인간사. 가변 불변? 가변. 이런 게 인간사와 자연의 대비야. 인간과 자연의 대비는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것이야. 쓸데없는데 그런 선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오 하셔서 갑자기 맴짓했습니다. 녹이는 정성을 들이면서 잠을 깨세요. 어지버에다가 동그라미 낙구 부분에 한가가 감탄사로 시작을 한 것을 한가의 특징이 시주한테 계승이 되었어. 공장의 척구가 어지버 평성대가 다 꿈인가 하노라 꿈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자성어로 말하고 인생무상 맥수지탄. 근데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선지에 풍수지탄을 넣을 수도 있으니 풍수지탄도 더불어서 같이 기억합니다. 효를 다하지 못함을 탄식한다. 시주 한 편만 소개할게요. 여러분 많이 질문할 것 같아서 쟁반 위에 빨간색 감이 너무 고와서 맛있어 보여. 귤이 아니어도 유자가 아니어도 품어가고 싶은데 품어가도 반길 사람이 없는 것이 서럽다라는 시조에서 박인모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유자가 아니라도 품어간다라는 폐귤 교사가 있거든요. 그걸 인용을 해서 야 육저가 너는 귤을 훔쳐가서 어머니한테 드릴 수나 있지. 나는 품어가도 반길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 그것이 서럽다라는 풍수지탄. 그거 문제 풀면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풍수지탄에 해당하는 시조가 정확히 있습니다. 박인노의 쟁반 위에 빨간색 변이 너무 맛있어 보여. 유자가 아니라도 품어가고 싶어. 근데 품어가도 반겨줄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 그것이 서럽다. 풍수지탄의 대표 작품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여기 살아있지? 우리 병욱이 살아있지? 여기 오케이.
잠시 멍 때리나 싶어서 불러봤어. 1번 갈게. 이 작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망매가의 구성이랑 비교를 해보면 제망매가도 사닥이 이 기서결이었지. 소장의 고려의 옛 도둑질을 돌아본다. 드라이브. 거기에서 느낀 바의 인식 뭐다? 자연은 변함이 없지만 인재는 사라졌다. 대조됐고 망국의 한과 인생 구상을 느끼고 있다. 괜찮니 여기까지? 여기 인생 구상. 그래서 초장, 중장, 중장의 3장의 형식이 한가에서도 기서결의 3단 구성으로 계승이 된 겁니다. 한가의 형식이 시조한테 계승이 되었다. 이번에 버즈버에다가 동그라미 어떤 기능을 하느냐? 시험에 나와. 밑줄 끌게. 안타까운 심정이 집약에다가 밑줄. 제망매가의 앞부분에 심화된 고뇌와 슬픔이 종교적 믿음으로 극복되는 순간 밑줄. 종교적 믿음으로 극복에다가 밑줄. 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시상이 전환에다가 밑줄, 정서 집약에다가 밑줄. 자, 그럼 시조랑 송미인곡 밑에다가는 가사. 가사랑 시조가 가지고 있는 형식상의 공통점은 사음보의 연속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넘기지 마시고 핵심 정리 표를 한번 봐주세요. 갈래는 평시조, 성격은 회고적. 너무 좋다. 회고적에다가 동그라미. 뭐를 회고했어? 500년의 역사를 회고해 봤더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거는 반대가 없다는 걸 느낀 거야. 고려 왕조에 대한 회고, 인생무상, 맥수지탄. 1번 선지. 자연과 인간의 대비에다가 밑줄 인생무상이죠.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고려 멸망의 한을 노래합니다. 고려 멸망의 한에다가 밑줄. 한국 시가문학의 흐름 가실게요. 통일신라 시대로 아니요. 20페이지 맨 밑에. 통일신라 시대로 들어오면서 번성한 한가는 행의 수에 따라서 4구체, 8구체, 19체로 나눌 수 있으며 4구체, 8구체, 19체 동그라미 밑줄 긋자. 19체 향가는 가장 정제되고 세련된 형태에다가 밑줄. 맞아. 기서결의 3단 구성의 낙구 부분이 감탄사로 시작. 이러한 향가의 형식은 우리 시가 형식의 전통을 마련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고려시대 말부터 창작하여 오늘날에도 문학 갈래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조는 어떻다고요? 형식 밑줄 긋자. 3장 6구 40, 3장 6구 3부에다가 밑줄. 그리고 가사에다가 동그라미 3, 4조나 4, 4조의 연속체에다가 밑줄, 3부에다가 밑줄. 지금 이 김상경쌤이 갈래 형식 얘기해 준 거 있지? 진짜 시험에 나옵니다. 가사가 초기에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었는데 후기로 가면서 어떻게 바뀌어졌지? 조선 초기에 가사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주제를 다뤘어. 자연친화라든지 임금님에 대한 충의. 근데 후기로 가면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생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오케이. 그런 거 이번 시험에 나옵니다. 예. 그러면 송미인곡 마무리 지을게요. 저 송미인곡 안 들었는데요 라고 하는 금요일반 아이들 영상으로 송미인곡 앞부분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수요일이 조금 진도가 빠른 관계로 1, 2페이지를 나갔습니다. 14, 15페이지를 나갔고 수요일반은 지금 16페이지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쌤이 좀 속닥도로 복습하면서 넘길 테니까 금요일 아이들은 좀 듣고 빠짐없이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14페이지 준비. 송민고 충신연주지사. 저기 가는 저각시라고 했을 때 저각시 누구였지? 을려. 을려야 어디서 본 듯한데 천상의 백옥경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별표 셋.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백옥경을 어찌해서 이별을 하고 이별에다가 밑줄. 와우. 정철이 선조 18년에 유배로 쫓겨난 상황을 하늘나라 선녀가 인간 세상으로 떨어진 설정으로 이러면 무슨 모티프가 반영되어 있다? 천상 백옥경 어찌해서 이별하고 위에다가 적각 모티프 하나 적어줘. 해다 저문날에다가 밑줄 한항적 이미지라고 하나 적어줘. 쓸쓸한 상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수요일반 이거 저번 주에 있어요. 맞아. 한 번만 속사포를 하고 갈게. 아주 좋은 지적이야. 감사해 준이. 해다 저문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고? 라고 감령아 을려를 불러 세웠어. 너 지금 어디 가냐고. 백옥경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그러니 또 울고 싶은 마음에 을려가 건드려졌어. 눈물이 팍 쏟아져. 어와에다가 동그라미. 아이고야 감탄사. 너여이고 라고 했을 때 너에다가 밑줄. 이거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감녀. 감녀 너구나. 이내 사설 좀 들어봐. 내 이별 썰 좀 들어줘.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지. 내 얼굴이. 근데 이거 단어 끝소리에 얼굴이라고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모습, 바디, 성체.
이 거동이 님한테 사랑을 받을만 한다마는 님을 사랑을 받을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쩐지 날 모시고 너로구나라고 여겨주시니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이 전혀 없어서 밑에다가 결백이라고 적자. 군뜻이 전혀 없는 결백한 마음으로 아양과 곁에로 어지럽게 굴었는데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지?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자 헤아려 보니 내 몸에 지은 죄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메가티 밑에다가는 지유.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있다. 자책이죠. 자책이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하늘이랑 원망하겠습니까? 사람이랑 허물하겠습니까? 수원, 수구 적어줬는데 금요일반 친구들은 적고 가야 되겠네. 하늘도 원망할 수 없고 사람도 원망할 수 없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랴. 수원, 수구, 김고 기출에 몇 번 나왔던 적 있지? 아마 김상결 쌤은 안 내실 것 같습니다. 하늘을 원망하겠습니까? 사람을 허물하겠습니까? 수원, 수구 적어놓으시고 서러워 풀어 헤쳐서 헤아려 보니 이 모든 것이 밑줄기자 조물의 탓이로다에다가 밑줄 운명론적 가치다. 다 왔다. 힘내자. 넘기지 말자. 이거 한마디만 읽고 갈게. 임과 헤어진 상황이지만 임금님을 탓할 수 없어. 왜? 군주는 유학자는 임금을 욕할 수가 없으니까. 사례부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줘. 그리고 계속 이어가면서 15페이지. 그런 생각만 오에다가 동그라미 이 한마디가 그냥 감녀의 대사야. 맺힌 일이 있어이다는 감녀 아니야. 그런 생각 마오에다가 동그라미 감녀의 위로. 맺힌 일이 있다. 맺힌 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거 구체적으로 내용 얘기해 라고 하면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야.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들어봐봐. 님을 모셔서 내가 님의 일을 알거니 물 같은 얼굴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허약한 체질에 천의 십적이 몇 날일까? 충정에다가 밑줄 춘안에다가 봄 고열에다가 여름 어찌 지내십니까? 추일에다가는 가을, 종천에다가는 겨울 누가 모시고 계십니까? 죽조반과 조석매에서 매에다가 별표 3개. 이건 좀 놔줘도 되지 않겠니? 죽조반은 아침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죽과 조석매 하면 무슨 뜻이라고? 아침 저녁에 식사, 진지, 수라상, 군중 용어로 수라상이야. 옛날과 같이 세신한가에다가 밑줄 끄시고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가? 이게 걱정거리야. 기나긴 밤에 잠은 또 어째 주무시는 곳? 다이는 무슨 뜻이지? 다이 쪽이야. 쪽. 그래서 님쪽 그래서 동쪽 하면 동다이, 북쪽 하면 북다이.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 싶어서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라고 사람이 올까? 이때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라고? 소식 전달자. 한양에 소식을 전달해줄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는 말이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이때의 산은 또 마운틴. 하자의 소원은 성취하려고 공간을 이동을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니 와씨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지?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구름과 안개를 어떻게 생각해라? 정적, 관심.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1월에다가 동그라미 고전 시가의 스레드, 문맥의 흐름상. 해와 달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KING. 임금님을 어찌 바라보며 지척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냐? 정철의 말투입니다. 지척에 가까운 거리도 모르는데 천리는 말해 뭐해? 이거 정철이 겁나 많이 사용하는 어투예요. 되게 얄밉죠. 지척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랴? 밑에다가 서리. 그래서 산길에서는 님의 소식 듣는 거 실패. 차라리 물가로 가서 백기를 보자. 물가에다가 공간의 이동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바람에다가 마이너스, 물결에다가 마이너스. 어지럽게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들고 빈배에다가 별표 3개. 화자의 정설의 사물의 투영이라고 하면 OX. 감정이입이 아니야. 빈배는 감정이입이 아니야. 그냥 화자의 정설을 드러내는 데 이용되는 객관적 상관물이야. 그래서 빈배 밑에다가는 객관적 상관물이지 감정이입은 아니야 얘들아. 이거는 감정이입 AX.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 계신 곳의 소식은 더욱 아득하구나.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16쪽 오늘의 진도 시작할게요. 모처음에다가 별표 3개 옆에다가 필기하고 가야 돼. 공간의 대비. 어디가 대비 듣지? 맞아. 이뻐. 2어절로 적으라고 하면 천상의 배곡경이고 1어절로 적으라고 하면 그냥 배곡경이야. 어디랑? 모첨이랑. 화자에 거쳐 이미 계신 곳. 공간의 대비가 드러났어. 모첨의 찬자리에 찬자리 밑에 나가는 축각. 왜 시적하자?
차나운 잠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니 왜 찬 잠자리일까요? 왜 밤에 깊어서 돌아오는 장소가 차나운 잠자리일까요? 찬자리 밑에 나가는 촉각. 님의 부재로 인해서 님이 있었다면 끄방. 하지만 님이 없기 때문에 외로워서 찬자리에 돌아오니 반벽 청등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오지 않는 님을 위해서 켜놓은 등 쓸모없구나. 쓸모없게 된 자신의 처지에다가 밑줄 누굴 위해서 밝혔는고. 오늘 하루를 요약해볼게. 집약해보면 오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헤매면서 돌아다녔지. 님의 소식을 들으려고. 적은 건 역진에다가 밑줄 숫잠이 잠깐 들었어. 정성이 지극해서 꿈속에서 님을 만났다. 꿈에다가 네모박스 님을 볼 수 있는 매개체에다가 쫙 꺼서 별표를 붙여놓으세요. 꿈에 님을 만났어. 옷 같은 얼굴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잘생긴 그 모습이 반이나마 늙어버렸구나. 마음에 머금고 있는 말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죄송해요 뭐 이런 거에 이야기겠죠. 사랑과 그리움의 말 실컷 사내려고 하니 눈물이 바라나니 말씀인들 어디 가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메어 막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상황. 정을 못다 하여서 목이조차 메이니 하고 있는데 방정 맞은 닭의 울음소리가 개성에다가 동그라미 새벽이 밝았어. 웃겨 하는 바람에 잠을 어찌 깨뒀던 거. 오전형 개성이랑 똑같은 거 우리가 하나 배웠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고전 시가에 오전형 개성이랑 동일한 기능의 소재를 찾으라. 뭐 하면 될까요? 배운 거 똑같은 거. 시떡하자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방해를 받는 기또리 저 기또리 예쁘다 저 기또리 기뚜라미도 사창의 여인잠을 살뜨기도 깨우는구나 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독수공방의 외로움은 너밖에 없다라는 동병상련의 대상으로 기뚜라미는 가지만 지금 오전형 개성은 동병상련은 아니죠.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비교하는 문제에서는 어쨌든 좀 원망의 대상입니다. 잠이 들었는데 잠을 깨워버렸다라는 거에서는 동일하지만 기뚜라미는 동병상련, 오전형 개성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그냥 화자의 소망을 방해에다가 밑줄 얄미운 대상이야. 잠을 어찌 깨뒀던 거. 어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감탄사. 아 허사로다. 말짱꽝. 이님이 어디로 갔지? 잠결에 일어나자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로구나. 멀리서 그래서 날 쫓을 뿐이로다 했을 때 어여쁜 그림자는 예쁜 그림자가 아니라 무슨 뜻으로 해석하자? 가엾은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다. 그러니까 다 안 되니까 이제 죽고 싶은 거야. 살아서 만날 수 없다면 뭐를 택하는 거야? 죽어서라도 만나고 싶은 거야. 차라리 죽자. 죽어서 나걸이 되겠대. 나걸에다가 별표 3개. 나걸은 여러분 이 정도의 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서트 가서 펜 봉을 흔들고 있는 펜 정도가 나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저를 막 쏘면서 카리나 누나에게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을 전해도 카리나 누나는 여러분이 살아있는지조차도 모르죠. 그런 관계가 나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극적인 사랑.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치리라 라는 일편단심의 마음이죠. 밑줄이 자 임금을 향한 신하의 일편단심. 죽어서라도 나걸이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하게 비치고 싶다. 그러니 감녀가 뭐라고 조언을 해? 각시님 을려야 왜 달이 들래? 달은커녕 구준비나 되셔. 구준비에다가 별표 3개 치시고요. 이때는 어떤 사이라고 생각하면 펜사 사인 CD를 갖다가 한 얼마치 샀다 했까? 펜사 초대 받은 거 그 왜 CD 있잖아. 그거 한 엄청 CD 사가지고 그 당첨돼가지고 마음 먹고 100장 이렇게 사기도 하잖아요. 그거 가려면 그죠? 그래가지고 당첨돼가지고 펜사 할 때 손깍지 끼는 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빠 나 이번 앨범도 얼마치 샀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구준비나 되셔 밑에다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직접 다가가라고 위로에다가 밑줄 적극적 사랑이라고 했죠. 적극적 사랑. 괜찮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학습활동하고 나 진짜 미련 없이 보내줄게. 그러면 16페이지 맨 밑에 이것만 외우자. 나걸과 구준비의 의미에다가 별표 3. 나걸은 여인이가 임을 따르고픈 소망을 표현하시어 자신을 지는 달로 표현하여서 님을 멀리서 바라보며 기다리는 소극적인 사랑. 구준비는 여인이니 여인이에게 권하는 태도, 임에게 가까이 다가가라는 적극적인 사랑. 외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이것도 한 번만 얘기할게요. 여성화자를 설정한 효과는 뭐다? 영군 지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서 영군 지정의 정서를 나타내기 위해. 그리고 15페이지에 얘는 분명히 나옵니다. 감녀랑 을려의 기능에다 별표 3개. 감녀는 기능적 화자라고 좀 적어주세요. 보조적 위치에서의 기능적인 화자로 시상을 열고 닫는 거는 감녀가 하는 역할이고요. 을려의 정서를 약간 자극을 해서 살살살살살
하소연을 유도를 하죠. 여인이 옆에다가는 을려고요. 작가의 처지를 대변하는 중심하자 주제의 중추적 역할. 주제가 뭡니까? 연군 지정입니다. 주제는 연군 지정입니다. 시적 하자가 처한 상황과 태도도 기억해 주시고 네 넘어와서 학습 활동 갈게요. 17페이지는 얘기할 게 없더라. 18페이지 월명사는 죽은 이의 동생을 위해서 제를 올리면서 향가를 지어서 제사를 지냈는데 문득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지전을 날려 서쪽으로 사라지게 하였다. 서쪽에다가 동그라미 미탈찰 극락세계를 얘기합니다. 저승세계 서쪽 이른바람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불행. 아 밑줄 끌게요. 요절이라고 적어놓읍시다. 요절. 떨어진 입처럼 하면 죽은 의에다가 밑줄. 한 가지에 났다라고 하면 같은 부모에다가 밑줄. 1구부터 4구까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안타까운 심정, 5부터 8구까지 인생의 무상, 9부터 10구까지는 종교적 순환. 아, 이탈 차례에서 만난다. 무엇보다 기다리겠구나. 종교적 믿음을 통해서 극복하자. 시험에서 통수건의 산문을 기대요. 그리고 승화를 시킨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둬서 선생님이 또 무슨 작품 가르쳐 주셨지? 신경님의 농무. 춤을 추면서 농촌의 붕괴의 한을 승화시키는 거. 두 작품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송수관의 산문을 기대요. 신경님의 농무 언제 해야 되겠어요? 총정리 때. 네, 그거 총정리 때 하겠습니다. 지금은 본 범위에 충실하시고 여러분이 제일 열심히 해놓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뭐게? 쌤이 나가면 그 다음에 문제 풀어주기 그리고 독서 해놓기 19페이지 갑니다. 하고 갈 거야. 이제 갈 거야. 힘내. 송강 정천의 선조 18년 동인의 탄핵을 받아서 그러면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동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조정을 떠난 전남 창평에서 4년간의 응거생활 이게 모청. 이 시기에 정철은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3인곡 성민곡을 지었다. 그러면 백옥경은 천상의 백옥경 한양의 궁궐. 님은 선조 임금님.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은 동인. 5년 전 대성은 원망의 부상. 여인 1위, 여인이에게 구잔비가 되라고 하는 이유는 뭐다? 적극적으로 네 마음을 표현해. 나벌에다가 동그라미, 잠깐 동안 님을 보다가 사라지는 것에다가 밑줄. 구준비에다가 동그라미, 님의 옷을 적실 수 있는 것에다가 밑줄. 그리운 마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애절함에다가 밑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적극적으로 님에게 다가갈 것을 권유에다가 밑줄. 송민곡의 운율형성, 저기 가는 저각시 본뜻도 한결이고 사음보 연속체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20페이지에서는 쌤 할 이야기 다 했고요. 21페이지 다음 시간에 이제 춘향전 하고 수요일날은 다음 주 수요일날 나가면 되지만 금요일날에 와야 되는 친구들은 금요일날 와서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투표 기능 쌤이 하면 내가 8월 31일날 수강할지 9월 7일날 수강할지 해가지고 그 독서를 9월 10일날 다 끝내놓고 그러면 진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와씨 국어가 왜 이렇게 바쁘지 않지? 근데 9월 10일날 이후에 독서를 한다? 똥줄 답니다. 그리고 지문 내용이 이제 다 섞이기 시작해요. 야 너 여기 앉으니까 안 좋네. 이제 너 이 지정석 해라. 알았지? 간다. 일산의 형식적 특징 한국시가 문학의 전통이라고 하면 19체 향가의 4-2-4-2의 3단 구성 낙구의 간판사 시조 종작의 첫 구강 차분절로 고정 크게 별표 쳐놓고 외우기 이런 형식상의 특징이 이번에 나올 것 같아. 그 다음에 4번 제왕매가랑 송민곡의 문학사적 가치 제왕매가는 인간 본원의 문제 인생 무상에 대해서 자연사에 빗대어 표현을 했다는 점이랑 송민곡도 한자의 사용의 절제와 니를 그리워하는 심정을 진솔하게 그래서 예시다사 한번 보고 가시죠. 제왕매가의 비유적 표현 송민곡에서는 두 여인의 대화체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너로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근데 그 신경님의 농무랑 승수건의 3분의 기대어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승화라는 키워드와 누이의 죽음이라는 거에 공통점으로 아주 시험 직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싹 발라놓고 김고 기출문제 풀 때 쌤이 문제를 싹 엑기스로 넣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된다. 12번의 강호 사시각까지 숙제 안 해온 사람들 있지? 숙제 안 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문제를 푸시고 향수까지 푸시고 다 자진자발 문제 풀고 가시고요. 네, 여기까지 오케이.